다음 소식은요. 카타르에서 17세 이하 남자 축구 월드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장면이 지금 나왔습니다. 먼저 북한과 일본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 전부터 이 논란이 조금 시작이 돼요. 맞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카타르 도하에서 17세 이하 월드컵 16강전이 열렸습니다. 예. 북한과 일본이 맞붙었는데요. 경기 시작 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경기 시작에 앞서서 양팀 선수들이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줄로 서서 지나가면서 가볍게 하이파이브 같은 걸 하는데 예. 보신 것처럼 일본 선수들은 의뢰하는 것처럼 하이파이브를 시도를 하는데 북한 선수들은 다릅니다. 예. 이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내민 손에 강하게 주먹을 내리꽂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러네요. 보여서 예. 이게 비매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건 가볍게 툭툭 치는 거잖아요. 주먹 인사 이런 거는. 근데 지금 영상을 보면 북한 선수들은 거의 지금 때리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북한 선수들의 행동은 아무리 봐도 이게 통상적인 하이파이브라고 볼 수 없다. 예. 이런 것이 지금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심지어 한 명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은 맞아요. 예.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앵커님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거는 예. 하이파이브를 빌미로 사실상 상대방을 때린 거다. 예, 예. 또 공격적인 제스처자, 또 스포츠맨십이 결여됐다. 이렇게 비판적인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상대팀이 일본 축구 대표팀의 17세 이하 또 어리기도 하고 그러면 일본 팀에서도 불쾌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이 저런 행동은 사실 인사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예. 일본 축구협회는 이 해당 문제가 나온 이 행위가 나온 영상을요. 피파에 보내서 이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예. 뭐 피파에 공식적으로 뭐 항의 서한을 보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피파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행동이 적정한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게 영상을 보내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국제 경기에서 뭐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규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보내는 경우는 종종 벌어지긴 합니다. 예. 대부분은 이제 경기 중에서 발생한 일인 경우에는 이 경기 중에서 사실 심판이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된 사건 같은 경우는 경기 중이 아니잖아요. 예.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끼리 인사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를 이 영상으로 보내서 피파에다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사실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드문 일이라고 해요. 더구나 일본 축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페어플레이 그리고 규정을 준수하는 이런 전통적인 문화가 있어서 예. 사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게 무례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피파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본인들의 이런 축구 문화와는 조금 벗어난 행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피파에다가 이 해당 영상을 보내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영상 보면 일본 선수들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런 북한의 비매너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북한 축구팀의 비매너 문제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요. 지난 2023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북한 선수가 상대 스태프가 물을 건네주지 않는다고 오해를 해서 이게 주먹을 치켜드는 위협적인 제스처를 하면서 이게 심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경기 상대가 일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날도 북한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네. 끝나고 나서 북한 선수들이 심판진을 찾아가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이후에 북한 축구팀에는 깡패 축구다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예. 관련해서 북한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서 북한의 한 50대 부부가 공개 처형을 당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지난 9월 북한 평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개인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둬서 큰손 부부라고 불렸던 이 50대 부부가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처형 이유가 좀 다소 황당한데요. 거만해서였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예. 북한 당국은 이들에 대해서 사업에 성공한 뒤에 거만해졌으며 반공화국적 행위를 했다라는 죄를 물어서 총살형을 집행했다고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거만해서 이게 혐의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 이 부부가 거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부가 한 사업은요, 이 뭐 자전거 그리고 전동 오토바이 그리고 전기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돼서 이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큰 손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였는지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이들 부부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불만의 이유는 가격은 비싼데 이 품질이 불만족스럽다라고 해서 그리고 더구나 부부의 태도가 거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거론이 된 겁니다. 예. 결국 북한 당국은 이들 부부를 지난 8월에 체포를 해서 공동신문을 벌였고요. 예. 결국 9월 초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혐의도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북한 당국에서 적용한 이 법조는요, 네. 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위반 혐의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반동사상. 네, 예. 그리고 또 외부 조직과 협력해서 외화를 불법적으로 반출했다. 그래서 반국가적 메시지를 유포했다라는 건데 결국 북한 당국이 봤을 때는 예. 이 부부의 행동이 반공화국적 행위다, 그리고 반공동체적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공개 처형이라고 하면은 이게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양의 한 야외 공간에서 총살형이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시장 운영자나 노점 운영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모두 참석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또 충격적인 건 이런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중학생, 지나가던 중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이 장면을 지켜봤다는 점입니다. 예. 왜 그럼 그렇게 했느냐.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올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예. 피치 못하게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이런 광경을 목도하게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예. 또 하나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참석을 하라고 하는 것도 뭐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경고 성격이 강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이날 처형이 외부와의 연계 차단 그리고 민간 사업 통제 강화를 위한 경고 성격의 처형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너희 봤지? 앞으로 조심해. 이렇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때문에 이날 처형 이후에 북한의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언제든 우리도 체포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공포감 그렇죠. 때문에 예. 시장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